신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저쪽 사람들이요. 김어준하고 우리 방송 엄청나게 봐요. 진짜로. 근데 이낙연이 사실 이제 김민석 의원 표현에 하면 사쿠라 망동이거든. 사쿠라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야당인데 여당과 내통하는 느낌. 결국은 뭐예요? 윤석열 이낙연 연대에 가까워. 반 이재명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대선 경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죠? 흐름상. 흔쾌히 이재명 후보가 된 것에 대한 흔쾌함이 없었고 그게 당대표 돼서까지도 지금도 그게 연속되고 있다. 결국에는 그게 지금 버퍼가 나는 거죠 지금. 나 환장하겠네. 왜 이래? 유튜브 넣었는데 왜 이래? 됩니다. 자 이제 됩니다. 유튜브 니들 가만히 있어. 이건 이낙연의 짓이냐? 참. 자 버퍼. 새로 고침하면 버퍼링 네, 없어집니다. 네. 자. 유튜브가 새날을 싫어합니다. 네. 자 어쨌건 그 티키타카 시간 한번 볼까요? 김민석 의원 이낙연한테 한 말입니다. 경선 불복 구태 정치 자기 혼선이다. 사쿠라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옛날에 심지어 김영삼도 야당 시절에 사쿠라 소리를 들었어요. 왜? 김영삼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거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때 막 사형 선고받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사쿠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두환 때 야당이었던 민한당이 사쿠라 짓을 했죠. 야당 인척만 했던. 네. 그래서 나중에 신민당이 만들어지면서 신민당이 나중에 총선 때 대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대선 경선 불복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할 말이 없는 거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 뼈를 때려요. 김민석 의원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용기가 없다고 봅니다. 야. 사쿠라의 길을 접기 바랍니다. 야, 김민석 의원 입에서 사쿠라라는 말이 나온 건 이게 보통 사람 말로 표현하면 양아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평소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잖은 사람이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저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역사에 강성 지지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윤석열 지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윤석열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 측근은 윤석열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2만 몇 명의 당원들이 윤석열 찍는다고 했으면 사실상 역사에 그냥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을 갖고 지금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경선 불복이다. 인정 못하겠다. 여기에 가깝다. 핑계 잡으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경선 불복도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낙연 씨가 정말 짜증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총리였고요. 민주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의원 하나가 그냥 나 탈당해서 이준석 만날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민주당의 얼굴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양도구육을 했던 이준석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뇌피쇼를 갖고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거죠. 결국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정치 은퇴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러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대선 때 패배해가지고 나와서 출마하려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은 대선 본선도 못 갔어. 연세도 지금 저 양반 한 70대 초반 넘어가잖아요. 중반 바라보고 있는 나이야.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선 끝나고 미국을 갔던 것부터 굉장히 병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 얘기 건데 들을 때마다 웃겨. 경선에서 졌는데 왜 자기가 유학을 갑니까? 그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당 결단을 하겠다. 늦지 않게 이미 늦었어 이 양반아. 때 되면 이준석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검은 반도체를 뒤집어 쓰잖아요.
고소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새날도요 당신이 음. 대선 후보였더라도 우리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정권 안 뺏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지 이재명 지지여서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봤을 때 지지 안 한 이유가 민주당 결에 안 맞아요. 그리고 자꾸 뭐 신당 결단이라던가 이준석 만날 것 이런 걸로 흔히 말하는 블러핑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실 뻥카 때리고 있다고 보는데 저 신당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트위터에서 보면은 얘네들 지들끼리 구글 독스로 명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신당 창당의 무슨 그 실무입니까? 그게 이제 출마 희망자들. 나 영도에 출마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 신당을 창당해서 창당 발기인을 모집한다는 게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마치 그게 실무인 것처럼 뭔가 뻥튀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 개인 연락처 소집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 개인 정보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차크. 자, 결국 대선 경선 물복이 이게 맞고요. 나는 민주당 역사에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 처음 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민주당 역사를 산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 이낙연의 저 행동들은 명백한 해당형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뭐 어떤 지저분한 말을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럴듯한 말로 들리는데 결국에는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당에 명백한 해를 입히는 겁니다. 해당 행위예요. 근데 예. 저건 어떻게 처벌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당대표의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 방향이 통합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냥 입 닫고 그냥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국회에서 똥파리 창당대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저거. 뭐 12월까지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뭔가 생길 것. 그 뭔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웃겨요. 알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공천 탈락하면 창당할 수도 있어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저께 행사에 언론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웃기는 소리에 예를 들면 내가 정청래 의원 저 의정부고에 갔거든요. 네. 약간 뻥튀기 가지고 한 5천 명 왔어. 저기 이제 한 700명 왔다고 저지르는데 국회의원 4명이잖아. 그러니까 4명이서 동원한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당원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한 700명 온 거예요. 저건 새날도 저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자리가 550명이 한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온 것 같고 자기들끼리 뭐 1000명 이하 정도는 왔다라고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이덕춘 토크 콘서트보다는 못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저 현역 의원 4명 외에 다른 의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그게 되게 결정적인 웃겼어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 원칙과 상식 영원천민을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우리 뒤에 한 30명 있다라고 했지만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지금. 야 인간들아 윤석열 타도 집회 저렇게 한번 나와봐봐. 진짜. 아주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한테 인기 없어가지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어그로 끌고 있잖아. 맞습니다. 당신들이 사꾸라 아닌 뭐야. 어제 윤영찬이 한 말 한번 볼까요? 윤영찬 목소리 읽어주실 분.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화들이 오늘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매일매일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 행위 자체가 저 안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아예 호칭도 안 붙인 애들이 모인 행사야. 뭐 막사니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모인 행사인데 그러면 네 논리로 따지면 니들도 강성 지지층이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개딸 하면서 지지층 모두를 싸잡아서 욕하던 사람들이 저날 한 명씩 이렇게 입장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환호와 박수를 쳐줬어요. 그걸 받으니까 금방 지금 응어리졌던 화들이 다 가라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도 이런 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들 팬이 아니고 그냥 원래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당비 500만 원 납부했다고. 특별당. 네. 그러면서 뭐라냐 민주당 총선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니들 나가면은 나중에 저 똥파리들은 문재인 욕할 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똥파리 700명은 그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700표씩 찍어준대요.
그게 된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애들은 저희들 지역구 별로 없어요. 똥파리들이 한 총동원해서 남아있는 똥파리가 그 정도 되는 예, 거죠. 예. 진짜 재밌는 거는 저 영원 천민, 저 원칙과 상식 4명이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철학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똘똘 뭉친 4명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 4명 중에 한 명을 만약에 공천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지면서 니네 한 명이 공천 받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12월까지 당의 변화 끝까지 외칠 거냐? 아무도 안 외칠걸요? 예. 그러면 조홍천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새날은 공식적으로 선언할게요. 새날은 현근택, 진석범, 최민희, 황명선을 지지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저 4명, 아까 그 사진 4명 서 있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각인시켜 드릴게. 4명 서 있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게. 현근택, 진석범, 최민희, 황명선 4명을 지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아니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안 하는 애들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윤석열 지지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쟤들 지지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당원으로서 정말 분노한다고. 저렇게 찌질하게 정치하는 거 안 됩니다 저거. 아유. 오늘 민주당이 인재 1호 박지희 변호사를 오늘 그 입당 환영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그 총선 영입 인재 이런 건데 총선 영입 인재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는 거고 아리백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쉽게 편해서 환경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프로필 사진을 배포할 때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혜 변호사가 막 변호사 자격증 땄을 때 프로필 사진을 처음 배포해가지고 젊었을 때. 다들 엄청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다시 또 배포된 걸 보고 살짝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놀랬죠. 근데 변호사인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매진한 걸 보면서 참 잘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호가 가치는 저런 거겠죠. 우리는 1호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것 같고요. 잘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개딸 명칭 공식 파기합니다라고 창시자가 직접 청원글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왜냐하면 의도는 사실 밈에 가까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악마화 시켰어. 이상민이네 누구네 해가지고. 개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그 표현이 드라마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맥락은 사랑스럽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가족 그렇지.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예쁜 딸이 아니라 내 말 안 듣는 지지리도 내 말 안 듣는 사랑하지만 미운 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질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다 오염시켰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 재명인의 마을 주인장이 공식적으로 그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지금 천명한 거죠. 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 찍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하여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주시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과 청원문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새날도 오늘부터는 개딸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그 용어를 쓸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2030 여성당원 이렇게 쓰면 맞겠죠. 네. 아니 사실 오늘 그 이원욱이 또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하길래 저 사람 정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지금까지 이원욱
을 비롯한 그 영원천민 4명이 지지자의 그리고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끝내 해서 개딸이라는 단어를 지금 파기하겠다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개딸이 그 2030 여성이 아니라는 걸 이원욱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그 현수막 이야기를 또 합니다. 총알 한 발 남을 때까지 뭐 싸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한 게 개딸이 아니라는 것도 이원욱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선동을 한 것 그리고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공약 분석을 해도 이 사람은 하하하하 이 정도의 그 분석 점수를 받았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원욱은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 중도 없어 중도. 다 하하하하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저 중앙위원회 할 때 나치 이런 얘기까지 했던 그렇죠.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내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결국 흑화돼서요. 다음 국회 때 이원욱 저는 볼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걸로 끝난 거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질만 해대다가 당원 인기가 떨어지니까 얘들 개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개딸이라는 표현 안 쓰면 똥파리라는 표현 안 쓸게. 공식적으로. 대신에 새날은 공식적으로 개딸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2030 여성 당원으로 쓸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아 진짜 방송이 왜 이렇게 저질이 됐니? 개딸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수출 경제 나 저것들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경수님 새날이 올 때까지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